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산업 문명이었잖아요. 산업 문명 때에도 패권은 이렇게 옮아갔던 거거든요. 지금이 굉장히 특이한 시기인 거는 문명의 전환과 패권의 전환이 포개지고 있는 거죠. 미국과 중국의 경쟁의 본질은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을 누가 먼저 만들어낼까? 그걸 먼저 만들어내는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전 세계에 깔리게 될 거예요. 200년 전에 미국이 만들었던 산업 문명의 표준 제도를 다 따라했던 거예요. 그 경쟁이. 궁극적으로는 2049년도에 우리가 넘버원이 되겠다. 중국이 이걸 너무 잘하니까 미국에서 이러면 지겠다 싶은 거죠. 과거처럼 민주당과 공화당에 나라를 맡겨두면 이대로 가면 지네. 서부 끝에 있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친구들의 일부가 작당 모의를 한 거예요. 더 이상 정치인들에게 나라를 맡겨둬서는 그럼 중국은- 필패다. 그러니까 서쪽에서 새로운 미래의 OS를 만들어서 워싱턴에 심어야겠다. 그 작전을 짠 게 피터 틸이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든 게 알렉스 카프고 선봉장이 돼서 이렇게 액션을 취했던 게 이렇게 일론 머스크고 가장 중요한 후계자가 제이디 벤스 거죠. 그러니까 제이디 벤스가 부통령에서 대통령까지 되면 8년을 하면 그게 2036년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2036년까지 새로운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도 2035가 중국 표준의 목표예요. 앞으로 10년 동안 그 경쟁을 하는 거예요. 두 나라의 한계가 있어요. 네. 미국은 여전히 동부 엘리트들의 힘이 막강합니다. 지난 200년 동안 미국을 경영해 왔던 워싱턴의 정치 엘리트들 만만치 않잖아요. 그 일론 머스크 1년도 안 돼서 쫓겨났잖아요. 정부 공무원들이 다 저항하는 건 이 디지털 거버넌스로 올라가면 공무원들이 별 필요가 없잖아요. 강력하게 저항하는 거죠. 동부 엘리트와 서부 엘리트의 싸움이구나. 미국 2.0을 둔 이 경쟁이거든요. 예. 그런 게 있고 또 이데올로기적으로는 하버드 대학교나 뉴욕 타임즈로 상징되는 자유주의 세력이 지난 200년 미국을 이끌어왔던 거잖아요. 그 이전에는 백인 노동 계급을 대변해서 부통령까지 갔잖아요. 다음에는 종교적 퍼포먼스를 통해서 대통령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피터 틸이 20년 전부터 준비했던 거예요. 거버넌스는 알고리즘으로 한다. 자유주의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미국 시민들, 국민들의 이 영혼의 갈망은 다시 종교로 이렇게 어루어 만져주겠다. 이게 그들의 비전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동부의 엘리트들이 여전히 힘이 많아 아직도. 그러니까 저쪽이 보기엔 이들이 앙시앙 레짐이에요. 적폐. 200년 전에 프랑스도 그랬어요. 1789년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고 우리는 배우지만 그때 바로 군주제에서 민주제로 간 게 아니에요. 100년도 더 걸려요. 기존의 귀족과 왕들의 파워가 한 번에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미국은 여전히 지난 200년을 이끌어왔던 세력들이 힘이 만만치 않아요. 중국은 일사불란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2035년까지 중국 나름의 어떤 OS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미국이 100년 전, 200년 전에 이렇게 과시했던 소프트 파워가 있느냐는, 많은 나라들이 미국식 제도를 따라갔던 건 그게 근사하고 멋있고 미래적으로 보여서 그랬던 거. 근데 중국은 아직 그런 게 없잖아요. 일당이 통제하는 이 감시 체제와 흡사한 어떤 국가 경영 OS를 만들었다고 해도 그게 매우 효율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은 전 매우 높다고 보는데 높겠죠. 그거를 한국이 따라 할까요? 일본이 그렇게 하고자 할까요? 아닐 것 같고. 그래서 한국한테 굉장히 큰 기회가, 이번 국가가 될 수 있는 반만 년 만에 최초의 기회가 온 거예요. 미국은 지지부진할 것이다. 중국은 일사불란하게 가겠지만 세계적인 매력도가 떨어져 따라가려고 하는 나라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럼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빈 공간이 생겨요. 근데 디지털 문명을 만들려면 제조업과 IT와 AI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드웨어도 돌아가고 소프트웨어도 돌아가고 해가지고 새로운 문명은 이렇게 작동합니다라는 걸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중국이 그게 다 있어서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미국은 하나가 없어요. 제조업 없죠.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우리나라로 오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중국을 이기려면 반드시 한국과 함께 해야 돼요. 지금 빅테크 CEO들이 계속 한국에 오잖아요. 그거 꼬시려고 오는 거잖아요. 미래 거버넌스를 한국에서 만들고 그 거버넌스로 작동하는 미래 도시를 한국에서 가장 먼저 실험해 볼 수 있는, 판교가 IT 기업은 많지만 판교시, 성남시가 돌아가는 건
미래형 정부 아니잖아요. 과거식 정부가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 돌아가는 게 미국이 200년 전에 만들었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리고 뭐 선관위, 헌법재판소 이렇게 해서 국가를 경영하잖아요. 이거 다 메이드 인 USA예요. 곳곳에서 지금 오작동 하잖아요. 입법부에 총선할 때마다 새로운 인물들이 가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개개인들을 보면 뛰어난 분들이 가거든요. 근데 가면 왜 그럴까요? 사회는 디지털로 미친 듯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아래에는. 근데 우리가 국가를 돌리는 건 200년 전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엉망이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2번이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존의 정당의 외부에 있는 아웃사이더가 팬덤을 통해서 국가 권력을 먹을 수 있는 게 세상이 디지털화돼서 그런 거예요. 디지털 사회에 맞는 정부 운영 체계는 아직 어느 나라에서도 안 나온 한국이 해볼 만한 거죠. 가장 기술 친화적인 국민들이 많고 미국은 실제로 가보면 실리콘밸리는 이렇게 날고 기지만 근데 미국 인구가 3억 5천만인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20세기에서 살고 있거든요. 맞아. 한국처럼 디지털 전환이 전 국민 차원에서 이루어진 나라가 별로 없어요. 디지털 거버넌스를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나라예요. 중국은 딥시크를 지방 정부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AI로 해보고 있는. 당연히 기존의 당원들이나 공무원들 했던 것보다 정책적 퍼포먼스가 아주 좋죠. 근데 그거를 다른 나라가 가져가겠냐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고 주목받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홍대를 왔다 갔다 하면 요즘엔 한국인 반 외국인 반이 저기 광화문에 있다 왔는데 거기는 외국인이 7할이고 한국인이 3할인 거. 이런 풍경이 연출된다는 건 서울은 이미 대한민국의 수도라기보다는 제국적 아우라를 풍기는 코스모 도시가 된 거거든요. 그런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적 마인드를 장착하고 있는 리더십이 아직까지는 등장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아직 이 세상에 없는 어떤 거버넌스를 실험해 볼 수 있는 나라야 라는 자의식을 갖고 있는 리더들이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민간에서는 꽤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K-팝이 세계를 저렇게 장악한 건 세계적으로 사고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멤버들을 한국인들만 뽑지 않잖아요. 그렇죠.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들을 다 이렇게 뽑아서 최고로 트레이닝을 해서 최고의 음악으로 세계 시장에 팔잖아요. 한국은 사실 이제는 정치도 경영도 행정도 그런 마인드를 해야 할 단계가 되었거든요. 과거의 리더십이 계속 우리나라를 이끌고 가면 지금의 20대, 30대 플러스 곧 10대들도 유권자가 됩니다. 피터 틸이나 이런 친구들이 기술 우파잖아요. 네. 저는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미래가 결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좀 무섭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럼 테크놀로지를 장착한 기술적 민주주의로 진화해야 한다고. 중국은 기술 공산주의를 하려고. 미국의 실리콘밸리 친구들은 기술 공화국으로 표현을 하는데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구현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한국의 지금 진보 보수는 제가 보기엔 여전히 산업문명 때의 좌우파들이에요. 산업문명 때 좌우파. 그때의 세계관, 그때의 기준으로 지금도 오늘도 하루 종일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은 10대, 20대, 30대들은 반발하겠죠. 이게 뭐야, 언제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미국처럼 될 수 있다. 제가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미래는 제가 보기에 10년 안에 옵니다. 올해가 미국 건국 250주년이잖아요. 그때 건국의 아버지들의 나이예요. 그 혈기왕성한 젊은 친구들이 우리 더 이상 영국의 식민지 하지 않을래. 독립하겠어. 유럽보다 더 위대한 나라를 신세계에서 만들겠어. 라고 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미국이고. 근데 젊은 정치인의 그 허상을 내가 또 이준석을 통해서 봐가지고. 준석 씨가 지금의 모습이 된 건 과거의 정치에 너무 오랫동안 있어서 그래요. 새로운 거버넌스를 실험하는 게 아니라 저기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 현재의 모습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조선조 때 우리가 과거제도 운영했잖아요.
과거 제도가 농업 문명을 경영하는 최고의 제도였어요. 중국이 발명해낸 유교 경전을 학습한 도덕적 엘리트들을 왕 주변에 포진시켜 놓고 왕을 이렇게 견제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산업 문명으로 넘어가면 낡은 제도가 되죠. 1894년도에 과거 제도를 폐지하거든요. 그러면서 선거 제도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옮아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디지털 문명으로 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선거 제도는 미국도 유럽도 한국도 문제가 점점 많은 거예요. 1000년 전의 과거 제도도 200년 전의 선거 제도도 사람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디자인 해낸 거거든요. 한국은 이제 그걸 해야 돼.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우리가 제일 먼저 만들어 보자. 100년 전에 식민지 때 독립운동 하실 때도 만국 활개 남조선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한 나라의 독립만 추구한 게 아니라 만국을 살리는 계획을 우리가 짜보자. 그러면 현재 우리도 그런 스케일로 얘기를 해야죠. 그런 걸 하겠다는 리더십이 한국에서 나오면요. K-팝 아이돌처럼 주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저런 리더가 나왔다고?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자고 전 세계인들이 한국에 선거운동하러 올 수도 있어요. 1960년대에 JF 케네디 있잖아요. 네. 90년대에 빌 클린턴, 2010년대에 오바마. 네. 전 세계 사람들이 한때 열광했습니다. 예. 그들이 다 40대 리더들이에요. 채용님이 계엄 전후로 굉장히 큰 신뢰를 얻게 됐잖아요. 그거 다 까먹었어요 지금. 그거를 다 하시네 이분. 작은 얘기도 안 해. 압도적 미래로 압도적 끌고 미래. 갈 수 있는 지금 힘이 사실 있잖아요. 사용하고 제가 있으니까. 보기에 출연진들의 면면을 보면 다 옛날 분들이에요. 과거를 어떻게 할 거냐로 다 열을 올리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매블쇼를 보잖아요. 근데 그렇다는 게 한국에 에너지가 많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를 더 낫게 해보겠다는 맞아요. 국민적 시민적 에너지가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그 에너지를 미래로 과감하게 열어줘야 돼요. 하정우 수석이 77년생이에요. 예. 데미스 하사비스가 76년생이에요. 구글 그 딥마인드의 CEO. 2년 전에 그 인간의 그 생명의 문제를 AI를 통해서 해결해가지고 노벨상 받았잖아요. 어디서 그리고 받았어요? AGI를 통해서 기후 문제, 이 지구의 문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공산주의를 피해서 내려오셨던 분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분이 그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제 할아버지가 혼자서 냉면 가게로 사형제를 다 키웠어요. 그분들 덕분에 대한민국이 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할머니가 설령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분이라고 해서 배척해야 하나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부 만들고 나서 지금 80년 정도 왔습니다. 미국이 1776년도에 독립하고 나서 80년 정도 지나가지고 남북 전쟁을 경험해요. 그때 갈라졌으면 현재 미국은 불가능했어요. 저는 지금 한국이 돌아가는 걸 보면 사실상 내전인데 그런 생각이 거의 10년 가까이 들고 있거든요. 그때 미국에는 링컨이 나왔던 거예요. 북쪽이 이겼지만 남부도 다 포용했던 그런 리더십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